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정치와 지역 현안을 정조준하는 두 분이죠. 빈틈없는 정밀 타격감을 갖춘 국민의힘 ICT 미디어진흥 특별위 부위원장이신 정혜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날렵하게 야심을 깨우는 강력한 화력을 장착한 민주당 대구시당 강문구 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구 민주당의 발전은 대구 발전으로 연결됩니다.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입니다. 강력한 인사도 해주셨고요. 우리 정혜영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께서는 민생희망특위 위원으로 임명됐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예,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민생에 더 힘써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두 분이 한 주 쉬고 2주 만에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야 분위기를 한 주 못 봤잖아요. 그래서 여야 분위기 좀 살펴볼까 합니다.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 두고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있습니다.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21대 들어서는 네. 다행히 지난 4건이 있었는데 네. 2건은 가결이 됐고요.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올해 네. 그 노웅래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는 부결이 됐습니다. 네. 지난번 두 분 가결되신 분은 민주당 한 분, 국민의힘 한 분 이렇게 됐는데요. 아마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표결한 게 사실 민주당에서도 좀 반성도 부담? 있으신 것 같고 네. 부담도 있으신 것 네. 같으니까 가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조영 원내대표께서 넘어올 경우 체포동의안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췄는데 네. 사실 핵심은 민주당은 방탄국회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은 뻔한 수 같고요. 그리고 근데 이게 부결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같은 생각이든 똑같은 처지에 놓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저는 부결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마지막에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속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는 거는 네. 사실 국민의 대표 대의기관인 국회를 사실 검찰에서 계속 잘해라 겁박 주고 있는 거 이거는 심각합니다. 국민에게 검찰이 계속 겁박 주는 거라고 그런 생각이 저는 상당히 깊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회에서 이게 21건이 정도가 올라왔었는데 네. 역대 국회에서 아마 3건밖에 가결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21대 들어서 가결하는 분위기였어요. 이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네. 가결을 하는 분위기인데 갑자기 이제 최근에 올해 들어서는 민주당에서는 저렇게 또 국회를 겁박한다는 그러니까 검찰과의 대립으로만 자꾸 몰고 가려고 그러시니까 하이원 같은 경우는 곤란하죠.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있잖아요. 공천 대가 받았다,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받았다.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은 거는 가결해야죠. 관하잖아요. 네. 네네. 힘겨루기가 어떻게 될지는 30일 저희가 목요일이기 때문에 네네.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두 분을 모시고 선거제도 개편안 요즘 아주 뜨겁거든요.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3가지의 안건을 제안했고 30일에 전원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은 표를 단 한 사람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인데 이게 좀 비판 여론이 그동안 쭉 있어 왔죠. 그렇지 않은가요? 맞습니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성자 독식합니다. 그쵸. 더 위너 텍스 1월 하는 노래도 있는데요. 네. 이게 예를 들면 2020년 총선 서울경을 보면 민주당이 53.5%인데 전체 49석 중 41석을 확보해가지고 83.7% 갖고 가고 당시에 미래통합당 국힘이죠. 네. 득표는 41.9%를 했는데 의석은 8석, 8석 가서 16.3%밖에 못 갖고 간 석에 득표율대로라면 민주당 26석, 미래통합당 23석을 갖고 가야 되는데 네. 참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네. 전국 253개 지역이 따지면 민주당 49.9%를 먹고 미래통합 41.5%인데 8.4% 차이 나는데 네. 전체 의석수는 79석이나 민주당이 더 많이 갖고 가는 이런 선거구제라서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했고요. 네. 이게 또 엄청나게 지역 구도를 고착시키고 있다.
지역을 갈라치게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치인들이 계속 우리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거라서 좀 지양해야 된 사항이라서 공천만 되면 뭐 당선된다는 이런 저게 짝짝이도 꽂으면 꽃이 핀다는 이런 희화적인 말이 나올 정도가 돼버려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좀 손해를 많이 봤다고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거는 뭐 입장이 바뀌면 수도권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거든요. 네. 뭐 한 5% 정도만 5% 정도만 더 받으면 뭐 정당 지지도나 아니면은 뭐 대통령의 지지가 조금만 높으면 네. 수도권은 뭐 참패를 하거나 뭐 압승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차이가 그래서 워낙 근소하기 때문에. 예, 뭐 보시면 뭐 민주당 최근에 있었던 지방의원 선거도 보면 뭐 서울 경기는 어떨 때는 민주당이 독식하다가 네. 어떨 때는 또 국민의힘이 독식하다가 이런 그잖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는 게 아마 많은 공감대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승자 독식 제도가 가장 문제다. 예, 이런 민주당이 2020년 경우만 보면은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국가 장래를 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도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대통령만 의지가 강력해야죠. 그래서 일단 개편안에 초점 두고 얘기 좀 나눠볼 텐데 국민의힘이 밀고 있는 안부터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어떤 뭐 의석수가 121석인데 국민의힘이 지금 18석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타파를 하려면은 어차피 이쪽은 중대선거구로 가야 되고 대신 이제 농촌 지역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뭐 지역 대표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로 가는 도농복합형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지금 하고요. 그리고 네. 비례대표제도 네. 지난번 21대 때 만들었던 비례대표제가 원래 하고 있던 병립형이라고 그냥 정당 투표에서 그 비율만큼 의석수를 나눠 가던 제도를 또 뭐 여러 가지 대표성을 좀 나누고 소수 정당들도 좀 키워주겠다 이렇게 해서 또 정의당하고 손잡고 이 연동형으로 바뀌었어요. 연동형이란 게 뭐냐면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정당 투표를 8% 정도를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지역구 의석을 그만큼 못 받았을 경우에는 그쵸. 그 숫자를 이제 고려해 가지고 그 받은 비례대표를 좀 더 주는 뭐 이런 건데 그럼 그때 실컷 제도 잘 바꿔 놔놓고 또 위성정당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또 꼼수를 썼죠. 그래서 지난해 보면은 4년 전에는 국민들이 좀 의아해했죠. 도대체 정당 투표는 또 어디에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이번에는 또 비례대표제도 예전처럼 좀 바꾸겠다. 뭐 그런 취지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요? 민주당에서는 먼저 첫 번째 안이 금방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는요. 네네. 농촌은 1인 소선거구제로 가고 도시는 중대선거구제에 가겠다는 건데. 네네. 그게 국민의힘에서 예, 있는 아니죠? 국힘에서 네. 밀죠. 그게 네.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에 뭐 수원 등등 특례시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서는 4, 5인 선거구를 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하면 영호남에 있는 광역시에서는 2, 3인 선거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영남의 전체 65석과 호남에는 28석은 그냥 그대로 두고 금방 말했는 수도권의 121석에 대해서는 국힘에서 많이 갖고 가겠다는 수도권만 건드리겠다. 네. 그래서 상당히 국힘의 이익을 너무 앞세우는 그런 안이거든요. 네. 그럼 야권에서는 어떻게 바꾸고 싶어하죠? 저희 네. 민주당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방 명부식 대선거구제 플러스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소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준영동형 비례대표제. 말이 다 어렵지 이름이 않습니까? 너무 깁니다. 먼저 어려워요. 짧게 하면 개방 명부식 대선거구제 이 뜻은 전국을 4인 또는 7인 선거구로 도입하겠다는 거고 네. 이거는 완전 비례대표제에 가까운 북유럽식 선거구제입니다. 투표용지를 가령 2장을 줘요. 네. 그러면 먼저 정당에 하나 찍게 하고 네. 두 번째 장에는
그 정당에서 공천했는 사람이 순번 없는 사람들을 찍게 하는 거죠. 정당도 표시 안 돼 있고요. 예. 그러면 수원 특례시 같은 경우는 5명인데 정당에 뭐 A 정당이 있고 B 정당이 네. 있으면 한 정당이 60%가 나왔으면 60% 5명 60%는 3명은 A 정당에서 5명을 냈더라도 3번까지 3번까지만 예, 당선시켜야 선출이 되고 되고, 네. B 정당은 40%를 먹었으니까 2명까지 당선시켜준다는 이런 그래서 얘기고요. 개방 명부식이고요. 그다음에 소선거구제 권역별 준영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는 네. 현행하고 똑같이 해요. 네. 소선거구제 253석은 그대로 가고 네. 47석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연동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역별로 6개 전국을 6개로 쪼개서 하겠다는 건데 대구 경북 같으면은 이제 5석에서 한 7석 정도 되는데 네. 여기에 그러면은 특정 정당이 대구에서 60%를 먹었다 하면 네. 대구 현재 12개니까 12개 다 갖고 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비례대표는 60%를 먹었는데 또 갖고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준영당에서 50%까지만 갖고 가라. 대구에서 3석 정도의 비례대표 몫이 있으면 네. 60%가 아니고 30%만 갖고 가면 한 석 갖고 가고 네. 나머지 비례대표 2석은 다른 정당이 갖고 가게 하는 요 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 권역별 준영동형 비례대표자라는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가져가시면은 어렵죠. 정말 어려운 말씀이시고요. 사실 유권자들이 더 헷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저기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을 경우에 네. 대구나 뭐 광주 이런 쪽은 뭐 영호남은 뭐 그대로 뭐 그냥 이 현행대로 고쳐야 한다 그러는데 사실 이 제도를 아마 당 내에서는 영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매우 반대를 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그간 뭐 다른 여타 선거들을 보면 대구 지역에서도 대구 경북에서도 한 30% 정도 이상 득표를 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지방의회도 중대선거구 갔는 데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은 지역구도가 많이 타파될 거고요. 근데 네.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남에서 과연 그러면 30% 정도 얻어가지고 한석이라도 될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우리가 뭐 수도권을 다 많이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쓴 꼼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꼼수 뒤에는 또 다른 또 문제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누구도 100% 찬성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취지로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좀 염두에 두면 좀 더 쉽게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 같은 이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선 취지가 일단 그 사표가 일단 다 없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사표가 너무 발생을 많이 해요. 40% 넘게 사표, 죽음표가 되는 거죠. 내가 네.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도 내가 찍어봤자 내 표가 전혀 효력을 발휘 못하니까 투표율이 또 떨어지는 이런 현상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소수 정당들에게 좀 자리를 줘야 된다 이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하는 전국 비례 이름도 용어가 헷갈리죠. 네, 선거구 개편이 좀 복잡하고 용어가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네. 병립형 비례대표제죠. 예, 그걸 하면 네. 제3정당이 약진할 수가 있어요. 3회 정당,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정의당 같은 3회 정당이 있고, 아까 그 정의용 부시장께서 했는 말 중에는 네. 대구 경북에서는 민주당한테 뺏길 수 있어 국민이 안 왔는데 광주에서는 우리가 못 뺏어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광주에서는 국힘이 못 뺏어가더라도 정의당이 약진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크게 보고 대한민국의 정말 앞날을 보고 이렇게 선거구제 이렇게 편을 개편한다면. 논의해 줘야 되는데 계속 이제 아전 인수격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있는 거죠. 뭐 일단 각각의 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그에 맞춘 보완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이제 각각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이 다 있어요. 네. 그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3가지 안을 가지고 아마 국회에서 뭐 이례적으로 뭐 한 20년 가까이 만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네. 이제 다음 4월 1일부터 4월부터 이제 2주 동안 5차례를 열어가지고 이걸 결정을 하시겠다 이렇게 되는데
과연 저는 이 이제 전원 위원한테도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여가지고 아마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짚고 넘어가고 이게 언제 발생할 수 있는 위원회인지 이런 것도 저희가 얘기를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세 가지 안이 도출이 됐고 워낙에 이제 선거구 개편이 복잡하기 때문에 세 가지나 안이 나온 건데 이 세 가지 안을 쭉 한번 보면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가 새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선거제도 개편의 목적을 비례성이나 다양성을 구현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다 좀 꼼수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꼼수라고 볼 수는 없고 대선거구제 도입을 하면 네. 먼저 제3정당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어요. 그런 큰 정치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이런 강점을 갖고 있고 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 지역구도 답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의 성자 독식 소선거구제는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하여튼 금방 말씀하신 전원위원회 네. 국회의원 300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결론날 때까지 못 나가게 하겠다는 게 사실 전원위원회거든요. 제가 좀 과하게 표현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김준표 의장께서도 이야기를 하고 현재 전원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영주 부의장이 선출이 되셨고 네. 국힘의 간사로는 김상훈 의원, 민주당 간사는 전재수 의원이 돼서 3월 27일부터 회의를 5번에서 6번 정도 하고 이중간 심사를 하고 이때 국회 생방송도 하고 네. 국민 공론 조사를 해서 200명 이상 동의를 국회의원 동의를 받아서 이제 4월 15일까지 정계 특위로 보내고 그다음에 법제사법위로 보내고 전원해서 4월 말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뭐 아마 이제 원래 법정 시한이 4월 10일인데 그것도 좀 넘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의견을 듣되 정확한 철학을 가지고 이제 결단을 누군가 내려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TK 광장의 결투에서는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민의힘 ICT 미디어 진흥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혜용 전 대구시 부시장,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